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화면 속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 현실 세계,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혁명,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동료가 생기는 거죠. 이걸 한번 보세요. 2024년, 그러니까 지금이죠. AI는 제 이메일을 써줍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는요. AI가 제 택배 상자를 직접 분류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AI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I에게 정말 똑똑한 뇌를 만들어준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죠. 바로 몸을 주는 걸 깜박한 겁니다. 챗GPT 같은 지금의 AI를 생각해보면 딱 그렇죠? 똑똑하게 생각하고 글도 정말 잘 쓰는데 결국엔 모니터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새로운 종류의 AI가 이 가상세계를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체화된 AI, 영어로는 Embodied AI, 좀 더 쉽게 말해서 Physical AI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몸을 가진 AI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디지털 AI는 텍스트나 이미지, 코드 같은 정보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피지컬 AI는요, 결과물이 아예 다릅니다. 바로 현실 세계에서의 물리적인 행동 그 자체예요.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뭘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하던 AI가 이제는 그냥 제가 직접 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AI가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서 직접 행동하는 실행자가 된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새로운 동료, 피지컬 AI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되게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랑 아주 비슷해요. 딱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본다.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센서로 주변 환경을 싹 훑어보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한다. AI 칩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행동한다.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일종의 모터가 그 결정을 받아서 실제로 몸을 움직여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정말 우리랑 똑같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로봇을 거대한 물류창고에 떡하니 데려다 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나겠죠? 물건 다 깨트리고.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이 로봇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수백만 가지의 다른 상자를 다루면서 단 하나도 깨뜨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이게 진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실수하면 돈도 깨지고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AI는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하거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래서 나온 기가 막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현실 세계의 공장이나 창고를 물리 법칙까지 완벽하게 1대1로 복사한 가상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비행 시뮬레이터 같은 거죠. 이 가상세계에서는요. 실패해도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제로 커스트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00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로봇이 가상세계에서 하룻밤 동안 훈련하면서 실패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하룻밤에 100만 번이요. 인간은 평생에도 못할 경험을 단 하루 만에 해치우는 겁니다. 학습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엄청난 훈련 방식을 심투리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서 현실로 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가상세계에서 수백만 번의 훈련을 마친 그 똑똑한 AI 뇌를 현실의 로봇 몸에 그대로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로봇은 출근 첫날부터 이미 말렙,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단순히 신기한 기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인 현실의 변화를 몰고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은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 오른쪽은 로봇을 구독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로봇을 쓰는 비용이 사람을 쓰는 비용보다 더 싸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핵심 부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라이다 센서 좀 보세요. 2017년에는 하나에 8만 달러, 거의 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200달러, 20몇만 원이면 사는 겁니다. 이건 거의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같은 다른 산업이 키워놓은 기술의 혜택을 톡톡히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격 혁명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습니다. 바로 서비스형 로봇, 줄여서 라스라고 하는데요. 예전처럼 몇 억씩 주고 로봇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월정액 내고 빌려 쓰는 거예요. 넷플릭스 구독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제 큰 공장뿐만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들도 부담 없이 로봇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의 재정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로봇이 하게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로봇 운영 관리자, 로봇 행동 프롬프트 엔지니어, 디지털 트윈 설계자,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바로 이 로봇 군단을 설계하고 지휘하고 또 관리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미래의 인재는 로봇이랑 누가 더 일을 잘하나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유능한 사람은 로봇을 관리하고 활용해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로봇팀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로봇 100대로 이루어진 팀을 이끌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커리어 개발 계획에 당장 추가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이 된 거죠.